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일 사상 최악의 하루를 맞았던 국내 증시가 오늘 반등에 나섰습니다. 향후 증시 전망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잠시 후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티몬과 위메프 피해 판매자들이 오늘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9일부터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3천억 원 플러스 알파 보증부 대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은행권은 내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을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의 2분기 영업이익이 5,37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가량 늘었습니다. 유무선 사업 호조와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 매출 성장이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여진이 다소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전일 사상 최악의 폭락 장세를 보인 국내 증시가 반등에 나섰는데요.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은 김보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은 월요일을 보낸 국내 증시가 오늘은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세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먼저 오늘장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여 지난 5일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한국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400선으로 떨어졌던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73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드카는 시세 급등락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 안정화 장치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 1,522일 만입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매도 사이드카 다음 날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한 경우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약 4년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공포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일본 엔화의 강세 전환 등이 겹치며 어제 하루에만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자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코스닥 지수도 11% 넘게 내렸습니다. 다만 장 초반 매수 우위를 보이던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은 3.30%에 그쳤는데요. 전일 하락분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3천억 원어치를, 외국인은 1,38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개인은 3,74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은 3,58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기관도 1,25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개인은 홀로 4,91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네, 다행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등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종목별 현황도 짚어주시죠. 네, 종목별로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856개, 하락 종목이 73개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10% 넘게 하락한 삼성전자는 1.54% 올랐고 SK하이닉스는 4.87%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다수 상승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KB금융, 포스코홀딩스 등이 강세를 보이며 일제히 전날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전날 11.3% 동반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도 급반등해 41.59% 오른 732.87로 700선을 되찾았습니다. 1,512개 종목이 오르고 115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삼천당제약, 휴젤, 펄어비스 등 대부분 주가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당분간 미국 대선과 또 중동 정세 불안 등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네, 세계 증시 폭락 상황이 장기 침체로 이어질까요? 네, 국내 증시는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폭락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주가 급락에 불을 지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견조한 서비스업 지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공포감이 이어지면서 사흘 연속 급락했는데요. 공급관리협회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전월보다 2.6%포인트 오른 51.4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경기 확장,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 50을 회복하면서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했습니다. 특히 하위 지수인 고용지수는 51.1로 전달에 비해 5.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을 넘어서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확산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을 차단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가 전장보다 각각 2.60%, 3.0% 내리며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3.43% 급락했습니다. 기술주 중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마이크론 등이 내리면서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 유가도 0.79% 하락한 배럴당 72.94달러의 거래를 마치며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대부분 지표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장 내부의 문제인 만큼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되게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약간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경제지표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왔었는데요. 그런 시그널에 또 최근 고용지표가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불안이 폭락까지 이어지게 된 그런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급락식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밸류에이션이 한 7배 후반, 7.9배, 아니면 8.0배 이렇게 P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어제 가격 기준으로 8.0배까지 내려갔어요. 어제 가격이 어제 가격에 조금 더 내려간 가격이 저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란 저렴한 엔화를 빌려 고금리 국가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본의 최근 깜짝 금리 인상을 계기로 엔화 가치가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사들인 주식을 대거 되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이날은 국내 증시가 과매도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장 초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규모 미정산 대금 사태를 빚은 TMF의 피해 판매자들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빠른 지원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이해랑 기자입니다. 팀은 위메프 피해 판매자들은 오늘 오후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 판매자들은 오픈 채팅을 통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판매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저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은행, 택배업체 등 여러 회사의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간담회에서 비대위가 발표한 호소문에는 어려움에 처한 판매자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TMF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주기를 정부에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5년간 사업을 이어온 판매자라고 밝힌 한 비대위원은 이번 사태로 일부 직원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절반은 권고사직해야 할 상황이라며 큐텐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무능과 횡령, 배임, 정부의 관리 부재를 판매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호소했습니다. 뒤이어 장철민, 이정문, 오기영 의원이 주최하는 TMF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벤처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피해 판매자 비대위가 문제점으로 짚은 부분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5,600억 원을 풀어 대출을 해준다 해도 피해 금액을 더 클 것이라며 우려했고 중기부는 대출 한도가 피해액만큼 나오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판매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대출 한도를 피해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 비대위는 내일 당장 6월분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일이 도래하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앞서 TMF 판매업체들의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 차원의 피해업체 지원이 일단 시작됩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5,6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가동되고 내일부터 은행권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5,600억 플러스 알파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됩니다. 오는 9일부터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3,000억 플러스 알파 보증부 대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TMF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업체당 3억 원까지는 간소화된 보증심사로 진행하고 3억에서 30억 원 구간은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리는 3.9에서 4.5% 수준인데 금융당국은 일반적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 수준이라 유동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 개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천억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도 받습니다. 또 내일부터 TMF 정산지원 피해업체는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TMF의 정산지원 대상 기간인 지난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업체가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법인 대출이 신청 대상입니다. 은행권의 피해업체 대상 선정산 대출 지원도 본격화됩니다. 내일부터 선정산 대출 취급 은행인 신한, 국민, SC제일은행은 각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선정산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는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금감원,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등과 긴급 대응반을 편성했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SK텔레콤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5,375억 원, 매출 4조 4,2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인 5,188억 원을 3.6% 상회했습니다. 매출 역시 작년 동기 대비 2.69% 늘었습니다. 유무선 사업 호조와 더불어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 매출 성장이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데이터 센터 등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1% 성장한 4,3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 기업에 투자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하반기에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성 특화 보험을 둘러싼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여성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영향인데요. 보험사들은 여성 고객을 잡기 위해 상품을 세분화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여성 보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 질환뿐 아니라 여성의 생애 주기에 맞춘 보장을 제공하는 여성 특화 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초혼이 늦어지면서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자 난임이나 노산 위험이 증가하는 점도 여성 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배경입니다. 보험업계는 경제력이 높아진 여성들의 건강관리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여성암을 세분화하고 암 전조질환까지 보장하는 등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해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어제 임신과 출산, 폐경기, 노화기 등 여성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여성건강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임신 출산기에는 유방과 생식기, 갑상선, 비뇨질환을, 폐경기에는 골질환과 수면, 정신질환을, 노화기에는 근육과 관절, 뇌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유방암과 자궁암, 난소암 등 주요 여성암의 전조질환까지 보장하고 업계 최초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며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ABL생명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을 9개 영역으로 세분화한 여성건강보험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난임 치료를 위한 인공수정과 산후관리지원금 등을 특약으로 탑재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여성의 출산과 육아, 난임 치료까지 여성 특화 특약을 확대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탑재하는 등 차별화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해 여성의 생애 주기와 건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fem테크 연구소를 설립하며 여성 전문 보험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나손보는 생리, 임신, 출산, 갱년기 등 여성의 생애 주기와 여성암 등을 연구해 여성 특화 위험에 집중한 상품을 설계해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여성 보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상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KGC 인삼공사는 정관장으로 일본 드럭스토어 웰시아와 종합쇼핑몰 이온몰에 입점하며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지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한 맞춤형 제품을 확대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KGC 인삼공사가 일본 최대 드럭스토어 웰시아와 일본 종합쇼핑몰 이온몰에 전점 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매출 약 9조 원에 달하는 웰시아는 전국에 약 2천여 개 매장을, 이온몰은 35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국내 건기식 기업 처음으로 웰시아 전점에 입점할 수 있었던 이유로 일본 소비자의 니즈 분석과 이를 통한 맞춤형 제품 개발을 꼽았습니다. 韓国旅行でよく見てたジョンガンちゃんが日本のウェルシアでも買えるようになって嬉しいです。健康と美容のために毎日乗りたいと思います。 정관장은 일본 여성들이 혈액순환과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점을 반영해 홍삼의 혈액순환과 항산화 기능성을 특화한 제품 성류 홍삼을 내세웠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일본 3050 여성을 중심으로 성류 홍삼이 자쿠로 홍삼으로 불리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정 관장은 해외 현지의 메가 유통 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사업 성장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일본을 겨냥한 정 관장. 중화권 미국에 이어 일본 시장에서 K용삼의 열풍을 잇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차장 내 전기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별다른 안전 규정은 없는데요. 이에 건설사들이 화재 예방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미세한 불꽃에도 화재를 감지하고 위치를 감지한 뒤 경보를 울립니다. 걸리는 시간은 단 4초. 화재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불꽃 센서 일체형 카메라입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부는 이 카메라를 향후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DLENC는 건물용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개발해 자사 브랜드 아파트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치가 주차돼 있는 차량 아래쪽으로 들어가 배터리팩에 물을 분사해 진압하는 방식입니다. 현대건설도 지난 2022년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 공간을 블록벽으로 구분했습니다. 주차장 내 화재가 발생해도 불이 다른 차량이나 시설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며 차량 140여 대가 타고 480여 가구에 전기와 물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거나 충전을 막으면서 입주민과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 시설을 총 주차면 수 대비 신축의 경우 5%, 구축은 2%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내년부턴 신축의 경우 10%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나 주차장 안전기준 규정은 없는 상황. 업계에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안전기준 규정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쿠팡은 내일부터 기존 와우 유료 멤버십 회원의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합니다. 쿠팡은 앞서 신규 회원의 경우 지난 4월부터 7,890원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 요금 인상은 예고된 일이지만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이커머스 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가 2년 만에 부분 변경된 플래그십 디젤 SUV 신형 투아렉을 출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세 번째 부분 변경을 거친 투아렉은 강력한 프리미엄 SUV라는 특성을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변경했고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전면부는 하단이 넓어졌고 브랜드 최초로 IQ 라이트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탑재됐습니다. 신형 투아렉의 최고 출력은 286마력, 최대 토크는 61.2kgm이며 공인 연비는 복합 기준 리터당 10.8km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2심 판단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대차 입법 시행이 4년을 넘긴 가운데 그간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2년 7월 69%에서 올해 들어 27%까지 낮아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인수할 후보자로 선정된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내일 매각 주체인 대한항공과 인수계약을 맺습니다. 대한항공은 남은 유럽연합과 미국 경쟁당국의 기업 결함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에어인천과 최종 분리 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이 IM증권으로 간판을 다시 걸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앞서 DJB금융그룹은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의 사명에 IM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